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3.1절 휴일인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수많은 순국 선열과 애국지사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이렇게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거고, 특히 이렇게 공모주도 할 수 있는 거니까 특별히 감사한 마음을 갖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3월 공모주 일정부터 다시 체크하겠습니다. 대명에너지의 공모가 철회됨에 따라서 3월 첫째 주에는 코람코 더원리츠 일정이 하나만 진행이 되겠고요. 둘째 주에는 제가 이번 달 워밍업 영상에서 가장 기대주로 꼽았던 UL 로보틱스 일정 하나가 잡혀 있습니다. 미래에셋 비전 스펙 1호의 일정은 28일로 연기가 됐고요. 그리고 키움 스펙 6호의 일정이 또 추가로 잡혔네요. 이번 영상에서는요, UL 로보틱스 내일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충 기업 내용과 공모 내용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이 많이 보이기는 하는데 공모 물량이 적어서 굉장히 아쉬운 종목이 될 것 같거든요. 우선 뭐 하는 회사인지부터 살펴보시죠. 회사가 하는 일이 이 그림 한 장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생산 자동화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들을 제조, 판매하고요. 그 밖에 또 필요한 자동화 설비와 관련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생산 자동화 관련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로봇 전문 기업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제품을 하나하나 조금 더 뜯어서 보자면 우선 직교 로봇, 회사가 지금까지 주력했던 분야입니다. 취출 로봇이라고도 하는데요. 사출 성형기의 금형 내에서 가공된 플라스틱 제품을 빼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전용 로봇을 얘기합니다. 사출 성형이라는 게 뭐냐면 녹인 플라스틱 재료를 폐쇄된 금형 안에, 이 금형의 틀 안에 넣고 냉각을 시켜서 고체의 물건을 만드는 과정을 말해요. 그러니까 직교 로봇은 이 금형의 틀 안에서 가공이 된 플라스틱 제품을 잘 꺼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원래는 로봇 제품을 요거 하나만 다뤘는데요. 협동 로봇 개발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자동화하기 어려운 고난도의 가공이나 조립 공정을 작업자와 협업을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로봇을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협동 로봇. 그리고 하나 더, 다관절 로봇이라는 것도 만들었는데 모터를 사용해서 회전 운동을 하는 여러 개의 관절들이 조합된 로봇이라고 해요. 아무래도 관절들이 있어서 움직임에 조금은 더 유연하겠고요. 그래서 자동차, 전자, 화학, 철강, 식품 등등등 여러 산업 분야에 폭넓게 사용이 되고 있고 공장 자동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로봇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아직 이 협동 로봇과 다관절 로봇은요, UL 로보틱스의 시제품 단계라고 해요. 일부 사출 현장에 시제품 판매를 통한 매출 실적을 내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은 상품화에 앞서서 성능을 평가하는 단계, 완전히 시작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로봇 전문 기업이다라고 하기에는 제 생각에는 무리가 있고, 앞으로 이 산업용 로봇을 위주로 하는 로봇 전문 기업이 되고 싶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선 이렇게 산업용 로봇 제품 3가지 라인업을 구축은 하고 있고요. 산업 자동화에 필요한 로봇 풀 라인업을 갖춘 회사로서는 국내 유일하다고 합니다. 근데 직교 로봇을 제외하면 아직 시제품 단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돈을 버는 주요 매출원은 아직은 로봇들이 아니고요. 사출 주변 기기와 자동화 시스템이라는 것을 통해서 돈을 법니다. 사출 주변 기기는 사출 성형 과정에서 필요한 스마트 기기들을 말해요. 녹인 플라스틱 재료를 금형 안에 넣고 냉각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금형을 데우는 온도 조절기나 냉각시키는 데 필요한 칠러, 그리고 플라스틱 원료를 이송시켜주는 호퍼 로더 등등 이런 자동화 설비들을 제조하고 판매합니다. 이 스마트 기기들을 바탕으로 해서 2가지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는데요. 오토 피딩 시스템과 냉각 시스템. 오토 피딩은 플라스틱 원료를 저장, 보관하고 혼합, 분쇄, 건조, 이송까지 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냉각 시스템은 말 그대로 사출 성형기의 온도를 자동적으로 식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의 매출 현황을 보시면 21년 3분기 기준 자동화 시스템 매출 비중이 71.39%, 산업용 로봇 매출 비중은 21.74%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아직은
사출 성형 관련 자동화 시스템 위주로 굴러가는 회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매출처의 엔드 유저로는 자동차, 가전, 화장품 케이스, 2차 전지, 의료기기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분야를 최종 전방 사업으로 하는 사출 성형 업체들에게 자동화 시스템이나 관련 로봇을 납품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매출처를 보시면 다양한 산업 분야에 1,600여 개 고객을 두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없지만 중소형 여러 회사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어서 코로나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실적을 낼 수 있는 비결이었다고 하네요. 네, 아무튼 이 자동화 시스템과 로봇에 더해서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스카다는 작업 공정을 감시, 제어하는 관제 플랫폼이고요. 현재 오성화공업으로부터 수주를 따놔서 개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WMS, MES는 생산 실행 관리 시스템이라는 건데 생산 효율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생산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말해요. 이 또한 몇몇 기업을 상대로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22년 중으로 이 스마트 팩토리 분야의 매출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팩토리의 중심에는 당연히 로봇이 있고요. 로봇에 앞에서 바로 말했던 기술들을 적용을 해서 로봇 관제나 고장 예측, 불량 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인공지능 로봇으로의 기술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로봇 클라우딩 시스템이라고 해서 클라우드를 통해 네트워크에 연결된 로봇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모두 정보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로봇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바로바로 진단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회사가 지금까지는 직교 로봇과 사출 성형 관련 자동화 시스템에 주력을 했다면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산업용 로봇과 스마트 팩토리를 중점적으로 공략을 좀 할 예정이다 라고 요약을 해볼 수 있겠어요. 근데 이 분야의 경쟁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산업용 로봇과 스마트 팩토리를 다루는 기업들이요. 현대중공업지주, 두산 로보틱스, 한화정밀기계 같은 대기업 제조사들도 있고요. 그 밖에 작년에 상장한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로보티즈, 로봇스타, 유진로봇, 휴림로봇 등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출 성형 직교 로봇과 자동화 시스템으로 범위를 좁히면 아비만 엔지니어링과 한양 로보틱스 정도를 경쟁업체로 꼽을 수가 있는데요. 영업이익 규모로 보면 두 회사 중간 정도에 위치합니다. 유일 로보틱스가요. 반면에 다관절 로봇, 협동 로봇 모두를 포함한 산업용 로봇 시장으로 확대해서 보자면 주요 경쟁업체는 현대 로보틱스, 로보스타, 레인보우 로보틱스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유일 로보틱스가 가지는 강점은 세 가지 로봇 라인업을 다 갖추고 있다는 거 플러스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제조업 자동화 시스템 관련 일괄 공급이 가능하다는 게 경쟁력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나마 로봇 관련 기업들 중에서 흑자를 시현하고 있는 업체라는 것도 장점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로봇 산업은 지금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흑자를 내는 중소형 기업들이 많지 않거든요. 유일로보틱스는 그나마 직교 로봇과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그나마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어쨌든 회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산업용, 제조용 로봇이라고 하면 사실 그 시장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투자 설명서에 쓰여 있어요. 높은 기술력과 사업 인프라를 선점한 글로벌 업체들의 과점 현상이 두드러지는 산업이라고요. 그래서 후발주자들의 신규 진입이 어렵다고. 특히 고부가 가치 제품은 해외 업체들이 시장을 잠식하고 있으며 중저가 제품은 낮은 진입 장벽으로 인해서 가격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요. 네, 그래서 유일 로보틱스가 산업용 로봇 쪽에서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라인업을 지금 다 갖추기는 했어도 낙관적으로만 상황을 보기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어찌됐든 로봇 산업에 속하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최근 이 산업 분야에 대한 분위기가 굉장히 좋죠. 기대도 크고요. 삼성전자의 로봇 사업팀 인력 규모가 1년 새 10배 이상 커졌다고 알려주면서 로봇주들이 일제히 급등하기도 했고 또 현대차가 로봇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건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하면서부터 알려진 사실이고 LG전자도 로보스타를 인수했고요. 이렇게 굴지의 대기업들이
로봇을 미래 핵심 사업으로 선정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서 유일 로보틱스도 공모주로서 시장의 주목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게다가 인플레이션 시대의 수혜주로서도 꼽히는데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되면 임금이 상승하니까 기업들이 인력을 대체할 로봇에 대한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네, 충분히 고민해볼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로봇 산업에 대한 관심이 크고 분위기가 좋으니까 유일 로보틱스가 이제 막 산업용 로봇 시장에 발을 들이기는 했지만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거고요. 이번 공모자금은 생산 효율 향상을 위한 대규모 통합 공장을 짓기 위해 토지를 구입하는 데 대부분이 사용될 예정이고 제품 연구 개발 당연하고 그리고 인력 확보, 원자재 매입에 쓰일 계획입니다. 주요 원자재는 철광석이거든요. 그래서 회사의 수익성이 철광석 가격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적 보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얘기했듯이 꾸준히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매출 규모를 보시면 성장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약간은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다. 외형 성장을 더 이뤄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산업용 로봇이나 스마트 팩토리 이쪽이 잘 돼야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무 안정성 지표는 좋습니다. 업종 평균 대비해서 모두 우수한 모습이에요. 전환상한 우선주가 보통주로 다 전환이 되면서 부채 비율도 확 개선이 됐고요. 네, 당장 재무상의 위험 요소는 없어 보입니다. 넘어가서 공모 내용 볼게요. 총 215만 주를 공모합니다. 공모가 희망 밴드는 7,600원에서 9,200원. 공모가 상단 기준의 공모 규모는 약 198억 원, 시가총액은 약 789억 원. 굉장히 소형 종목이 되겠습니다. 수요 예측은 이미 끝났고요. 내일 결과가 발표됩니다. 청약은 7일부터 8일까지, 그리고 대통령 선거일 9일이 껴서 환불은 11일에 되네요. 3일 걸려요.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신주 모집 100%로 진행되고요. 우리사주조합에 6%를 배정했더라고요.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은 약 1,2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상장 직후의 유통가능 주식수는 비율로 27.44%, 금액으로 계산하면 217억 원밖에 안 됩니다. 매우 좋은 조건이고요. 기존 주주 비율도 3.88%로 낮습니다. 추가, 전환사채나 전환상한 우선주, 추가로 출회될 물량 없고요. 그리고 미행사 주식 매수 선택권이 있기는 한데 행사 기간이 23년 6월부터라서 상장 직후에 매물출의 위험성은 없겠습니다. 네, 다음 공모가 산정 내역 볼게요. 비교 기업으로는 산업용 로봇과 자동화 모듈 및 시스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을 꼽았고요. 사믹 THK, 코인테크, 라운테크, TPC가 선정이 됐습니다. 규모 면에서 볼 때 너무 차이가 난다. 이건 뺐어야지 싶은 종목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근데 보면 코인테크와 라운테크의 PER이 나머지 두 개 종목 대비해서 조금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코인테크는 2차전지 자동화 설비를 다루면서 2차전지 관련주로 포함, 좀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라운테크는 삼성전자의 유일한 진공 로봇 벤더로 알려지면서 특히 최근까지도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그래서 다소 퍼가 조금 높아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선 넘어갈게요. 3분기 연한산 순이익 35억 원에다가 비교기업 평균 PER 40.33배를 곱해서 평가시가총액 1,419억 원을 계산했고요. 적용 주식수로 나눠서 주당 평가가액은 16,543원이 나왔습니다. 여기다가 할인율을 굉장히 높게 줬어요. 44.4%에서 54.1%.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40%가 넘는 할인율이 적용이 된 거니까 굉장히 후하죠. 21년 코스닥 평균 할인율 대비해서 훨씬 높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요. 최종적으로 밸류에이션을 해봤을 때 비교 기업들에 대비해서 PER이 단연 낮은 수준으로 계산이 됐어요. 공모가 상단 기준의 시가총액 789억 원을 3분기 연한산 순이익인 35억 원으로 나눠주면 22.54배가 나옵니다. 다른 종목들은 최소 30배가 다 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라운테크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내용 정리를 해보자면 장점으로는 우선 로봇 섹터 자체에 대한 관심과 분위기가 좋다는 거, 그리고 지금까지 주력했던 직교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비교적 안정적인 실적을 내고 있다는 거,
이제 산업용 로봇과 스마트 팩토리 분야에서 추가 성장을 잘 이루면 좋겠다는 거. 네, 특히 유통가능 금액 217억 원. 여기에 의무 보유 확약 비율까지 잘 나오면 200억 원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모가도 메리트가 있다고 봤습니다. 단점은 유일 로보틱스가 산업용 로봇 후발주자로서 진입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거. 하지만 이 시장 자체가 초기 형성 단계라서 앞으로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보면 대명 에너지하고는 달리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이 보이는 기업이고요. 이제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체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청약자 배정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53만 7,500주, 균등은 26만 8,750주가 되겠는데요. 수요 예측 결과가 잘 나오면 균등 한 주 받기 쉽지 않겠습니다. 한 투는 계좌 수가 워낙 많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청약 한도가 문제인데요. 한 투는 50% 등급에 해당하면 이번에 8,000주까지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투 등급을 올려놓자고 말씀을 미리 드렸던 거고요. 워낙에 배정 물량이 적기 때문에 인기가 많아서 이 청약이 굉장히 몰리면 경쟁률이 엄청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나의 한도까지 낮다면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아주 낮아지는 슬픈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공모주 우대 기준에 대한 내용은 제가 댓글로 달아두도록 할게요. 아쉽지만 이미 3월 공모주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은 맞출 수 있는 기한은 끝났고요. 이번 달에 조건을 맞추면 4월 달부터는 등급을 또 올릴 수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휴일에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수요 예측 결과 확인한 뒤에 균등과 비례, 배정 몇 주나 받을 수 있을지 대충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청약을 하는 게 효율적일지 토스 이자하고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